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세계지리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24개고요. 선생님 교재는 136쪽부터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24문제를 또 치열하게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의 가나 공업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먼저 가 공업지역을 보시면요. 자, 영국의 이제 중앙 부분, 요크셔, 랭커셔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제 독일의 루르 지역 같은 곳들이니까 가는 과거의 석탄단지 중심으로 산업혁명기에 발달했던 전통 산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나는 여기 그다음에 요런데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주로 해안가 쪽에 공업이 발달하잖아. 거기다가 독일에서는 라인강 수온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 즉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편리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신흥중화공업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쓸게요.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에서는 주로 시장 지향형 공업이 발달했다. 자, 가는 석탄 산지, 원료 산지에 공업이 발달한 경우니까 시장 지향형 공업이 아니고 원료 지향형 공업이 발달한 케이스입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가는 나보다 대체로 공업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자, 가는 산업혁명기 때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나는 가가 쇠퇴하면서 성장하게 된 나중에 개발된 이제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의 가는 노동력 부족, 나는 자원 고갈로 쇠퇴하였다. 자, 일단은 나는 지금 쇠퇴한 곳이 아니고요. 가가 자원 고갈과 그리고 시설 노후화 같은 문제들로 쇠퇴가 되었죠, 맞죠? 그래서 디귿은 지금 틀린 거고. 자, 리을의 나는 가보다 해운이나 수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주로 바닷가나 혹은 수운 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인 강변에 위치한 게 지금 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리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가와 비교한 나 공업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래프에서 고른 것. 자, 나 공업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나가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도 있고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있고 파리 주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대체적으로 첨단 산업 지역을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자, 가는 과거에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가 이제 전통 산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상대적 특징, 첨단 산업의 특징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공업 비중은 낮아야 되고요. 형성 시기는 늦어야 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적어야 되니까 정답은 5번 2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지도는 유럽의 주요 공업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먼저 가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가가 런던 주변 지역, 파리 주변 지역, 자, 그리고 남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툴루즈 같은데 이런 데 분포하는 걸 봤을 때 자, 가가 첨단 산업 지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나 지역을 볼게요. 자, 나는 영국의 요크셔, 랭크셔 지방, 자, 프랑스의 로렌 지방, 그다음에 독일의 루르 지방 같은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과거에 산업혁명기 때 공업이 발달했던 전통 산업 지역이죠. 자, 그리고 다를 볼게요. 자, 다는 영국의 해안가, 자, 프랑스의 해안가, 네덜란드의 해안가, 그리고 독일의 라인강을 따라 발달하는 곳이니까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해안가에 주로 발달하는 신흥중화공업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 가는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했다.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한 곳은 전통산업지역, 나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자원의 해외 의존도 증가로 공업이 성장한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대도시와 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은 가죠. 자, 1, 2, 3 다 틀렸고.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공업지역 형성 시기가 늦다. 자, 첨단 산업이 발달 시기가 제일 늦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운하의 발달로 가의 주요 생산 시설이 나로 이전하였다. 자, 첨단 산업은 운하의 발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쉽게 4번 되겠어요. 자, 그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지도 A시에서 고른 것은 가는 소규모 관광도시였던 지역이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소, 대학, 산업체들이
집중된 첨단 산업 단지로 변모하였다고 합니다. 자, A, B, C 중에 이제 첨단 산업 지역을 골라야 되고요. 특히 연중 맑은 날이 많다는 걸 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지역은 여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는 C. 자, 이 지역을 우리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이제 첨단 산업 단지죠. 자, 나를 한번 골라볼게. 교통이 발달하고 석탄이 대신하여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등장한 공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유는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해안과 수온을 이용한 무역의 중심지이며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공업이 크게 발달한 곳.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곳을 고르면 여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고르시면 되죠. 로테르담. 그래서 정답은 CB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A는 영국의 석탄 산지 중심으로 발달했던 전통 산업 지역이죠. 자,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이 지역은 자, 고위도에 위치하며 이게 지금 결정적인 힌트고 과거에 연어 수출 항이었답니다. 자, 연어도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히잖아. 그래서 이 힌트만 가지고도 가는 자, 우리가 B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란 걸. 왜냐하면 가장 고위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연어라는 건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히니까. 근데 어쨌든 자, A, B, C, D를 보면 이 중에서 D도 첨단 산업 지역이고 B도 첨단 산업 지역이잖아. 첨단 산업 지역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위도가 높은 지역을 고르면 되니까 B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산업과 관련된 힌트들이 나오는데 그 힌트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줄의 힌트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가는. 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자, 이 지역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의 주요 무역항이다. 그러면 라인강 이렇게 통과하잖아. 스위스에서 이렇게 독일지나 이렇게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통과하죠. 그러면 무조건 A인 거지, 맞지? 요 A의 도시가 로테르담이잖아. 그래서 나는 A 고르시면 정답은 간단하게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른 A가 로테르담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 최대 무역항이고요. 자, B는 핀란드의 첨단 산업이 발달한 여기 오울루라는 도시입니다. 오울루라는 도시고요. 자, 나머지 두 지역도 볼게. 자, C는 여기가 베네치아고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혹은 베니스라고 해도 되고, 자, D가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 자, 이 문제도 너무 쉬운 게, 자, 가는 런던 북동쪽에 위치한 자, 캠브리지 대학교와 같이 있다 하니까 런던 주변 지역을 고르시면 되죠. 이거 골라야지 맞지? 그래서 가는 일단 A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 가에는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라고 부르는 런던 근교의 첨단 산업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중해 연안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D를 고르시면 돼. 자, 정답은 간단하게 2번이고요. 자, 그래서 A가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고요.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자, 그리고 D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지. 여기가. 자, 나머지 두 도시도 한번 볼게요. 자, B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라는 곳이고, C는 위에 5번 문제에서 정답이었던 오울루입니다. 그래서 이 네 도시가 다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인데, 첨단 산업 하나만 힌트를 줬으면 네 지역 중에 누군지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다른 힌트를 가지고 이 네 지역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공업도시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먼저 볼게. 자, 편리한 수은 및 육상교통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했는데 가는 자동차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밑에 읽어보시면 자, 자동차 공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자동차 공업이 한참 발달하다가 지금은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자,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자, 5대5 연안에 B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B. 그래서 이 도시가 자동차로 유명했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죠. 자, 두 번째 나를 볼게. 나는 자,
연구 단지가 조성된 후에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고 했고, 세계 최고의 이제 첨단 산업 단지들이 지금 몰려 있다 하는 걸 가지고 미국 최대의 첨단 산업 단지 실리콘밸리를 찾아주시면 되죠. 실리콘밸리는 여기 태평양 연안에 있지. 그래서 A 실리콘밸리를 나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C는 휴스턴이란 도시고 우주 항공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나 도시를 찾는데요. 자, 먼저 가는 중화학 공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곳. 현재는 제조업 침체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5대5 연안에 C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가는 C. 자, 이 도시는 데트로이트입니다. 자, 나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고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도시가 휴스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멕시코만 연안에 B를 고르시면 되지. B 휴스턴. 자, 그래서 C, B 고르시면 정답은 5번이고요. A는 실리콘밸리였지, 맞지? A는 실리콘밸리.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6번으로 갈게요. 자, 세 주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주를 자,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석유화학 비중이 너무 높은 다가 보여. 자, 다가 여기 지금 석유화학이잖아. 석유화학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여기 멕시코만 연안에 해당되는 B겠죠. 그래서 다는 일단 B. 자,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A를 골라볼게. 이 A가 컴퓨터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셋 중에 자, 컴퓨터 전자산업이 요거죠. 지금 컴퓨터 전자산업이 발달한 요 나를 우리가 A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대5 연안 쪽에 지금 C가 남았는데, 자, 이 C는 아무래도 중화학 공업 쪽이 더 많이 발달하겠죠. 특히 뭐 기계나 운송 장비, 금속 뭐 이쪽이 발달한 가를 우리가 C로 골라주시면 정답은 CAB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미국과 멕시코의 주요 공업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A 여기는 실리콘밸리죠, 맞죠? 실리콘밸리. 자, A에서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성장하였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B는 5대5 연안 공업 지역이잖아. 맞죠? 그래서 5대5의 수온을 바탕으로 발달한 게 맞는 거고. 그다음 3번의 C에는 자,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C는 멕시코만 연안 쪽이니까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게 맞는 거죠. 그다음 4번에 자, E는 썬벨트 지역에 속한다. 썬벨트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까지 이 지역 우리가 썬벨트 지역이라고 하니까 자, E도 썬벨트에 해당되는 게 맞죠. 자, 1, 2, 3, 4 다 맞고 여기서 D가 멕시코 쪽에 있는 산업지역이잖아. 맞지? 멕시코에 있는 산업지역. 자, 멕시코랑 자, 미국의 5대5 연안 중에 당연히 어디가 먼저 공업이 발달했겠어? B가 먼저 공업이 발달했겠죠. 맞죠? 그래서 D하고 B 중에는 B가 더 역사가 오래된 자동차 공업 지역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여기 멕시코에 미국 국경지대에 있는 이러한 산업지대를 우리가 마킬라도라 이렇게 부르죠, 맞죠? 마킬라도라 산업지대. 그래서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는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주요 산업지역에 관한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거. 자, 가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죠? 러스트 벨트, 맞지? 그래서 러스트 벨트에 해당되는 곳은 미국의 5대5 연안의 공업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B를 골라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가는 B. 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발달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도시는 데트로이트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골라볼게. 자, 나는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같이 입지해 있는 혁신 클러스터다.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해안에 쾌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남프랑스의 C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B, C 고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C의 산업 도시를 우리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한다 그랬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지역이고요. 자, 나머지 두 지역도 볼게. 자, A는 우주항공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자, 휴스턴이고요. 자, D는 자, 베를린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 세계에서 클럽이 가장 많은 도시 이렇게 언급한 자, 그 베를린이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자, 독일의 동쪽에 지금 베를린이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도시를 찾아볼게요. 먼저 가는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지. 세계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럼 이 중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뉴욕 아니면 런던이겠지. 야, 근데 금융 중심가인 월스트리트가 있대요. 월스트리트 어디에 있어? 뉴욕에 있는 거잖아. 브로드웨이 어디에 있어? 뉴욕에 있는 거잖아. 국제연합 본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뉴욕을 골라주시면 돼. 자, 뉴욕은 B죠, 맞죠? B 뉴욕을 자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B고요. 자, 나는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템스강을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금융 중심지인 까나리 워프가 있다. 거기다가 근대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산업혁명이 발생한 그 나라의 도시고요. 경도의 기준선이 통과한다. 이게 거의 결정적인 힌트지. 그러면 영국의 런던을 고르시면 되죠. 자, C가 지금 런던이니까. 자, 정답은 B, C.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도시도 볼게. 자, A는 자, 미국 5대5 연안의 가장 큰 대도시인 시카고고요. 시카고 피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지? 그 시카고야. 자, 그리고 D가 파리죠, 파리. 자, 정답은 3번. 자, 13번으로 갑니다. 가나 도시를 지도의 AD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자, 미국 뉴욕과 함께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불린다. 그러면 유럽 최대의 금융 시장이 있는 런던을 고르시면 되죠. 자, 거기다가 템즈 강변, 까나리 워프, 자, 이런 힌트들이 있으니까 자, 가는 우리 여기 A 런던을 골라야 되겠죠. 자, 가는 A. 자, 두 번째 나를 골라볼게.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 그러면 이건 파리를 골라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게 에펠탑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파리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A, B 1번 자 골라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두 도시를 볼게요. 자, C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 자, D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두 도시의 지하철 노선망의 일부이다. 가나 도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는 거. 하나는 뉴욕이고 하나는 런던이라고 하는데 가가 일단 이 글자가 보여요. 템스강, 얘는 허드슨강. 강 이름이 뭐야? 강 이름은 아는 친구들은 지하철 노선도를 안 봐도 가나가 어느 도시인지 알 거야. 근데 강 이름 안 봐도 지하철 노선망만 봐도 문제가 풀려요. 자, 가는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좀 꼬불꼬불 좀 복잡한 편이죠. 근데 나는 지하철 노선이 대체적으로 좀 직선으로 다니잖아, 맞지? 직선으로 가다가 한번 쫙 꺾고, 직선으로 가다가 한번 쫙 꺾고, 이렇게 좀 규칙적이잖아. 그래서 규칙적으로 도로망이나 지하철도망이 개발된 곳이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한 신대륙의 미국의 도시인 거지. 그래서 나가 뉴욕이고요. 좀 복잡한 게 옛날부터 있던 도시인 게 런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게.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이 당연하고요.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도로 폭이 좁아야지. 그리고 직교 형태의 도로. 직교라는 거는 바둑판 형태거든. 그러면 도로 폭이 넓고 직교 형태의 도로가 많은 건 가가 아니고 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니은이 지금 틀린 거고.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평균 높이 차이가 크다. 자, 미국의 대도시는 자, 도심부에 전통적인 좀 역사적인 건축물이 좀 없죠. 낮은 뭐 왕궁이라든가 뭐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자, 도심은 자, 엘리베이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고층 빌딩들로 밀집을 시켜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는 도심의 건물 빌딩은 굉장히 높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 층수가 대체적으로 외곽 주거지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유럽의 대도시는 그렇지가 않죠. 도심 한가운데는 건물 층수가 낮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건축물들하고 높이가 유사하게 자, 도심의 건물을 만들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 외곽에 새로운 도심을 만들고 거기가 도심보다 더 고층 빌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평균 높이 차이는 미국이 더 크다 하는 이 설명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 자, 리을에 가나 모두 도심에 공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자, 공업 기능은 지가가 비싼 도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특징을 조사하는데, 자, 스카이라인만 봐도, 자, 여기가 도심에 고층 빌딩이 밀집돼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건물 평균 층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이런 게 이제 미국의 도시인 거지.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뭐 뉴욕 같은 도시고. 근데 사례 2에 보면, 자, 오래된 도심에 고층 빌딩이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흥 업무 지역에 고층 빌딩이 더 많잖아.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층수가 비슷해 보이는 이런 도시가 이제 유럽의 대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의 사례는 자, 북부 아메리카, 미국의 사례. 나의 사례는 유럽의 대도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의 영향. 자, 교회화. 기억이 지금 교회화지. 교회화의 진전. 교회화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나타난 자, 미국의 경우에는 자, 고소득층,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으로 나가서 좀 넓은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도시 외곽에 나타난다 하는 1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니은으로 인해 자, 도심 재활성화. 도심 재활성화라는 건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도심 재활성화로 인해 도심의 외국인과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된다. 자, 도심이 재활성화되면 낙후되어 있던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거잖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맞지? 거기다가 도심이란 건 기본적으로 땅값도 비싸고 출퇴근 거리도 짧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재개발된 도심에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이 재개발된 도심부는 다시 고소득층이 외곽에 나가 있던 고소득층이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디귿. 자, 유럽의 대도시, 도심의 핵심 지역이라는 건 도심을 의미하잖아. 어쨌든 도심은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4번에 디귿은 리을보다 금융,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리을이 교외 주거 지역이고 디귿이 도심인데, 자, 도심이 대기업이나 뭐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위치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은 도심에서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 역사가 짧다. 가가 미국의 도시니까 도시 역사가 짧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으로 갈게요.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먼저 가는 도시 중심부의 맨하튼. 자, 맨하튼 이거 뉴욕에 있잖아. 거기다가 격자형 도로망.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핵심 도시라는 설명을 통해 가는 뉴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를 볼게. 자, 여기가 지금 개선문인데, 자,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은 19세기의 도시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건설되었다라고 했고, 구도심 외곽에 업무 상업 시설이 갖춰진 라데팡스라는 여기가 신도심을 자, 조성한 도시. 그래서 개선문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우리가 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국제연합본부 뉴욕에 있는 거니까 기억이 맞고요. 자, 니은에 나에는 파벨라라는 불량주택지구가 있다. 자, 우리가 아직 파벨라라는 걸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자, 파벨라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좀 빈곤한 좀 낙후된 달동네 같은 곳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불량주택지구를 파벨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지금 유럽에 있는 거니까 자, 지금 니은은 지금 틀린 겁니다.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자, 당연히 미국의 대도시가 도시 발달 역사가 짧고요. 리을은 요건 반대로 돼 있지. 나가 유럽. 자,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 라틴 아메리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쓸게. 자,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 나가 유럽.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서 파벨라라는 말은 우리 다음 단원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벨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 있지. 브라질의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뭐 상파울루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대도시에 나타나는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불량 주택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벨라는 어디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도시에
있는 불량주택지구다. 대도시에 있는 불량주택지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파벨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원 가서 선생님하고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C 국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나라를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가 있고 가입 안 한 나라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살펴볼 나라가 일단 요 C인데, 자, C에 표시된 나라들을 한번 볼게. 요 C에 표시된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요 세 나라가 지금 표시돼 있어. 이 세 나라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됩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이 지금 C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 A는 비교적 유럽연합에 일찍 가입했던 서유럽 국가들이고요. 자, B는 유럽연합에 좀 나중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인 거야. 그래서 A는 지역으로 따지면 서유럽, 자, EU 가입 시기가 EU를 좀 일찍 가입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B는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이 많고 EU 회원국이긴 한데 좀 늦게 가입한 거지.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한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B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 중에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은 A 쪽이 조금 더 높겠죠, 맞죠? 동유럽은 아무래도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했었기 때문에 자, 유럽에서는 B가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기억에 A는 B보다 유럽연합에 먼저 가입한 국가들이다. 자, 기억은 맞는 거고, 자, 니은에 B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이전에 비해 A로의 노동력 이동이 증가하였다. 자,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간의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사람들이 쉽게 서유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1번이고. 자, 디귿에 C는 유럽연합 출범 시기부터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적이 없어.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A와 C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의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를 사용한다. 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건 일단은 절대 C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자, A 중에서 일부 국가들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모두 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으로 갈게.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시에서 고른 거. 자,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지금 노르웨이고요. 자, B 이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자, C는 스위스죠. 자, 왼쪽에 표를 한번 볼게. 유럽연합 회원국입니까? 했을 때 여기서 노르웨이는 회원국 아니고 벨기에는 회원국 맞고 스위스는 회원국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예에 들어갈 나라가 벨기에죠. 가는 벨기에. 그럼 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이제 스위스 두 나라 중에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는 언어를 4개를 사용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만슈어. 근데 노르웨이는 그냥 노르웨이어 하나만 써요. 자, 그러면 나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C가 들어가고 다에 A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BCA 4번. 자, 19번 갑니다. 자, 20곡의 노래를 활용한 수업 장면이다. 자,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에서 고른 것. 자, 먼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영국이고요. 자, B가 벨기에입니다. 자, C가 스위스고요. 자, D가 에스파냐. 자, E는 이 나라를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구유고 연방의 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나라가 지금 보스니아인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 자, 이거 몰라도 동유럽의 구유고 연방의 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국에부터 찾아볼게. 유로화를 자국의 통화로 사용합니까? 예라 그랬어. 그럼 일단은 영국하고 스위스 탈락이지. 맞지? 자, 그리고 보스니아도 탈락. 동유럽은 대부분 유로화를 안 쓰니까 이미 두 나라로 좁혀진 거야. 자, 종교 갈등으로 분리 독립 요구가 활발합니까? 아니요라 그랬고. 자, 그러면 벨기에, 에스파냐 둘 다 뭐 종교 갈등은 없고요. 자,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벨기에도 해당되고 에스파냐도 해당돼. 벨기에는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어 간의 갈등이 있고요. 에스파냐는 에스파냐
그 언어 갈등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도 어쨌든 카탈루냐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이 카탈루냐어라는 독립된 언어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에스파냐를 탈락시키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아직 남겨둬봐. 자, 이게 마지막에서 결정됩니다.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합니까? 그러면 이건 한 나라만 남지. 벨기에를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20번 갑니다. 자, 여기 작년 수능이었고요. 자, 세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볼게. A가 벨기에, B가 에스파냐, C가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있고, 자, 가는 자, 북부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부 지역은 주로 프랑스어를 쓴다라는 걸 통해서 이 나라는 벨기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가는 벨기에. 벨기에 언어 갈등 시험에 잘 나오지. 자, 가는 A. 자, 그리고 나는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는 국가 면적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자,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아. 분리 독립운동을 요구하는 곳이 에스파냐 북동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이죠. 카탈루냐 지방. 그래서 에스파냐가 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1번을 고르시면 되죠. 자, 21번 갑니다. 자, 가나 국가를 지도 A시에서 골라볼게요. 자, 가는 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에서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은 어느 주의 분리 독립을 놓고 두 차례 주민 투표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퀘벡주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에는 누가 들어가면 된다? 캐나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나라는 C죠. C. 자, 그리고 나에 들어갈 나라는 가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분쟁에 시달렸다. 자, 그리고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 간의 반감이 있다 하는 걸 통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영국 A를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CA 4번이고요. 자, 22번 갈게요.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거. 자, 가도 자,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프랑스어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까지 실시한 곳은 캐나다 동부의 퀘벡주가 되겠지. 그래서 가는 A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캐나다 퀘벡이죠. 퀘벡. 자, 두 번째. 자, 이 지역은 알프스 남쪽의 포강 유역 일대로. 알프스 남쪽이니까 이미 어느 나라인지 나온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남부 지역과 달리 제조업이 발달해 경제 수준이 높대요. 이것 때문에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은 거기다가 또 힌트가 있어. 파다니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지역이 이탈리아 북부에 해당되는 C 지역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AC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으로 갈게. 그래프는 가나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에서 고르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골라야 될 나라는 미국입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 규모가 제일 크니까 수출액, 수입액 자체가 제일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가 일단 미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과거에 자, 멕시코는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는데 나프타 체결 이후에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1990년에 무역의 규모를 보고 작았던 것을 멕시코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자, 나 다 둘 다 있지. 나와 다 둘 다 미국과의 무역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좀 차이가 났어요. 자, 과거에는 다가 미국하고 가인 미국하고 무역하는 게 더 많았어. 나는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 나가 상대적으로 옛날에 못 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온 나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나가 멕시코라는 거죠. 그러면 다가 캐나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 자, 다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이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는 멕시코에 위치해 있는 거죠. 나에 위치해야 되고. 자, 니은의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한다. 미국, 캐나다 국경 접하는 거 맞고. 디귿의 나는 가에 비해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다. 항공우주 산업은 당연히 미국에 발달해야 되죠. 디귿 틀렸고. 자, 리을의 2017년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은 이거지. 3,200. 자,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요거죠. 2,821.
그럼 캐나다에 대해 미국 수출액이 더 크다 하는 리겔의 설명도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4번이에요. 자, 가나다와 ABC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회원국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우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에서 가나다, ABC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미국을 해결해 볼게. 자, 미국이 세 나라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요거 산업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단 미국인 거야. 자, 다가 미국이고. 자,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가 캐나다보다는 좀 못 사니까 그래도 멕시코가 1차 산업 비중이 더 높아야 되고 캐나다는 선진국이니까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가 캐나다, 나가 멕시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출액 변화에서 일단 세 나라 중에 수출액 자체가 제일 많은 게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죠. 그래서 B가 미국이고 A하고 C가 오늘날의 수출액은 되게 비슷해. 맞지? 근데 과거에는 A가 굉장히 낮았잖아. 맞죠? 1990년에는. 그래서 1990년에 많이 낮았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해서 수출액이 많이 증가한 A가 멕시코가 되고요. 그러면 남는 C를 캐나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 가는 나보다 캐나다는 멕시코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높다. 수출액 증가율 누가 높았니? 멕시코인 이 A가 높았죠.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멕시코는 미국보다 2015년의 수출액은 당연히 이거 미국이 더 많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A는 B보다 2015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자, A가 멕시코, B가 미국이면 당연히 잘 사는 미국이 많아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C는 A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C가 캐나다, A가 멕시코니까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선진국인 캐나다가 높아야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B와 인접한 C의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A의 국경지대에 마킬라도라, 멕시코에서 마킬라도라가 형성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 여러분들 24문제 같이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